영화는 피나바우슈의 무용공연 카페 밀러로 시작됩니다. 공연을 관람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 못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오늘의 주인공 마르코. 몇 해 전 헤어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이따금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요. 하루는 TV 토크쇼를 보던 중 게스트로 출연한 투우사 리디아의 강렬한 모습에 운명적인 끌림을 느낍니다. 곧장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의 인터뷰를 약속하죠. 그렇게 리디아와 만나게 된 마르코. 리디아는 여느 기자들처럼 투우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전 애인과의 스캔들을 캐내기 위해 접근하는 듯한 마르코를 냉대하지만 어느덧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르코의 모습에 그녀도 점차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차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얼마 뒤 경기장을 찾은 마르코의 응원 아래 여느 때처럼 긴장감 속에 시작된 그녀의 투우 경기. 그런데 긴장이 과했던 탓인지 그만 경기 중 리디아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리디아는 쉬이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죠. 졸지에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마르코. 사랑하는 연인 리디아는 기약 없는 긴긴 잠에 빠져버렸고 헤어진 아내를 잃었던 것처럼 그의 눈물샘은 다시 한번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 무렵 리디아처럼 의식이 없는 한 여인을 간호하는 베니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4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알리샤를 간호 중인 베니뇨는 얼마 전 피나바우시의 공연에서 마르코의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였는데요. 어째서인지 베니뇨는 들릴 리가 없는 알리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마치 의식이 있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정성껏 보살핍니다. 심지어 리디아도 자신처럼 지극한 사랑을 담아 간호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아끼지 않죠. 사실 알리샤는 4년 전부터 베니뇨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무용학원 건너편에 살던 베니뇨는 우연히 알리샤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창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베니뇨는 한 번이라도 더 그녀와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고 심지어는 몰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해왔죠. 그렇게 남몰래 과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베니뇨.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알리샤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때마침 간호사로 일하던 베니뇨가 그녀의 전담 간병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편 마르코는 리디아가 시합 전 자신에게 하려던 말을 결국 듣지 못한 것이 석연치 않았는데 리디아의 전 애인을 병원에서 마주하고서야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와 재결합을 생각 중이던 리디아는 마르코에게 이를 전하지 못하고 끝끝내 함구했고 이런 고민과 잡념 때문이었는지 그날의 경기를 망쳐버린 것인데요.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은 마르코는 어느 순간부터 알리샤를 향한 베니뇨의 관심과 애정이 지나침을 눈치챕니다. 이에 베니뇨에게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과 일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라 충고하죠.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방식으로 알리샤와 공감해온 베니뇨는 그녀에게 이만치도 사랑과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식물인간 알리샤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리샤의 아버지는 분개했고 병원 측은 그 즉시 범인을 찾기에 이르르죠. 과연 4년째 의식도 없이 잠에 든 알리샤가 어떻게 임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베니뇨의 도가 지나친 일방통행 사랑도 과연 저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침내 알리샤에게 몹쓸 짓을 한 범인이 베니뇨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범인으로 지목된 베니뇨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베니뇨는 순순히 죄를 인정했지만 아직도 이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지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잘못을 깨닫지 못한 눈치네요.
y saber cómo ha terminado todo. Y si esto no cambia, te juro que soy capaz de hacer cualquier cosa, ¿eh? 그 사이 마르코는 베니노가 머물던 집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을 살피던 중 베니노가 매일같이 내다보던 창가에 서보는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마르코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알리샤가 마침내 정신을 되찾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이는 사산했고 이 모든 사실을 베니노가 알고 있을 리 없습니다. Teniendo en cuenta su estado mental, yo creo que no. Haría cualquier disparate. Fríes, ¿eh? 하지만 마르코는 그녀의 소식을 차마 베니노에게 전하지 못하고 Con una cucharada de miel. 결국 그 누구도 자신의 사랑이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끝내 베니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Verme. Y habla conmigo. Pinza del pelo de Alicia, para que te acompañen por toda la eternidad. 그로부터 얼마 뒤 피나바우시의 공연을 다시 찾은 마르코는 그곳에서 우연히 뒷자리에 앉은 알리샤와 만나게 됩니다. 알리샤는 공연을 보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마르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결국 마르코가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누게 되죠. ¿Se encuentra bien? Sí. No sé. 영화의 엔딩을 앞두고서야 대화다운 대화, 즉 소통이라는 것이 완성된 남녀 한 쌍을 비추며 새 인연의 시작을 알리듯 영화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스페인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2002년작 그녀에게입니다. 노년 감독이 생각하는 사랑과 열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다소 민감하고 도의적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아카데미아 다수의 영화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여느 알모도바르의 영화들이 그렇듯 이 영화에서도 삐뚤어진 사랑 이야기를 그만의 독특한 색채와 영상미로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식물인간 상태의 여성을 사랑해 결혼까지 하겠다는 이 거북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Quiero casarme. 마르코는 특유의 섬세함과 다정함으로 리디아라는 유명 투우사에게 접근하고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대답이 없는 연인을 사실상 포기하고 마는데요. 베니노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알리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그는 대답이 없을지라도 리디아에게 말을 걸라던 베니노의 뜻을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Ya lo has oído, le encanta.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알리샤에게 거듭해서 말을 걸던 베니노의 사랑도 결국은 일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니노는 소통이라는 것으로 단단히 오해했고 No puede oírme. 결국 그가 저지른 육체적 사랑은 강간이라는 역겨운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수에 가깝다 역설할지라도 일방적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베니노로부터 사랑은 소통하는 것임을 배운 마르코는 마침내 알리샤라는 또 다른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Cómo? 두 남녀가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 암시하는 영화의 엔딩으로 미루어 결국 감독은 베니노와 마르코의 사랑이 적절히 섞여 내면의 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함께라면 근심이 없다. 지금까지 무비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